아! 일본 시부야에 있던 작은 카페. 그곳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손님들에게 라이브 공연을 선보였어요. 17살 유나의 첫 커리어였죠. 17살이면 제가 지금 26... 그렇군요. 대단하십니다. 제 삶에 있어서 환경의 지각 변동이 가장 심했던 그때 결국 내가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 이야기를 담아 탄생한 게 이게 뭐라고 읽나요? 죄송해요. 이따가 물어보세요. 아, 사건의 지평선. 저는 근데 뜨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보시면서 네. 이 사진으로 내가 유나를 알게 됐다 이런 사진 있을까요? 이런 옛날 사진 있잖아요. 저 이런 거 본 거 같아요. 이렇게 연주하시는 거. 그 약간 싸이월드 감성처럼 돌아다니는 사진으로 봤었어요. 그럼 오늘 유나님 만나시면 어떻게 좀 리액션 할 것 같으세요?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원래는 제가 준비를 안녕하세요. 게스트분을 만나면 어떻게 리액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거예요? 저 막 뛰어다닐 것 같아. 아, 깜짝이야! 저 막 뛰어다닐 것 같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너무 소리 질렀죠? 어떻게 해요? 영광입니다. 진짜 손이 잘 됐다며요. 아니, 제가 해치지 않을게요. 가까이 오셔도 괜찮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아닙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좀 앉아서 말씀을 나눌까요?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지금 26살이고 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졸업해서 지금 이제 보컬 레슨 하면서 음악하고 있는 이민주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선생님이신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들 부르죠. 네. 저는 3년차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조은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제가 여기 와서 아까 리액션을 잠깐 봤는데 네. 저하고 함께하는 거를 전혀 모르고 전혀 귀뜸도 몰랐어요. 네, 오. 어떤 분인지도 몰랐고요. 오. 직업도 몰랐고요. 참 애석하게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은세님 음악을 먼저 들어보고 정말요? 왔어요. 네. 저는 사운드도 굉장히 좋게 들었어가지고 녹화 끝나고도 따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저의 수많은 음악 커리어들이 쭉 담겨 있는데 네. 20대 주변 친구들이 저를 어떤 노래로 기억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기다리다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구나. 제가 그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네. 중학교 때인가? 당시에 좋아하던 분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다를 계속 집에서 들었던 가사가 너무 제 이야기 같고 하염없이 기다려. 번 다쳤어요? 사실 제가 이제 많이 아는 거 막 비밀번호 486 네. 이런 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이런 이미지. 피아노 락의 이미지. 네, 맞아요. 그런 거군요. 네. 이게 참 뭐랄까 저는 좀 특이한 가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를 어떤 노래로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이미지로 기억하시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엄청 처연한 발라드도 있고 맞아요. 굉장히 센 락 넘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되게 많이 갈려요. 취향도 갈리고 알고 있는 반경도 조금 갈리는 것 같고 맞아. 그렇거든요. 제가 진짜 윤호님을 여기 전시에서 뵙고 너무 궁금한 부분이 언제 진짜 나 가수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가수가 됐구나.
그 저쪽에 있는 저 카페에서 노래를 했을 때 네. 저하고 연고가 없는 모르는 사람 앞에서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좀 내가 가수라는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었고 내가 어디 나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때는 저 두 번째 사진 네, 저 호흡기보씨 혜성이라는 곡으로 네. 일본에서 사랑을 받게 되면서 이제 정말 가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혜성이 나오고 앨범을 통해서 또 알려지게 되면서 한국에서 연락이 오게 됐고 계속 눌러 앉아 한국에서 쭉 하게 됐던 계기가 됐어요. 정착을 하게 되신 건 네. 묘하게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로 잠시 살다가 돌아오게 된. 외화를 벌어오셨다. 그렇죠. 하나씩 설명을 해보자면 저의 정체성이 정립되기 시작한 시기가 저 슈퍼소닉이라는 앨범이거든요. 저 앨범은 사실은 대중적으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앨범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 팬분들과 평론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던 앨범인데 저 때부터 나는 좀 본격적인 락을 하고 싶구나 라는 그 장르에 대한 기로에서 선택을 딱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락스타를 네. 그때부터 그래서 저 앨범에 저는 좀 뜻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기부터 다시 태어났다. 그럼 네. 그만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이 활동 때? 제일 저에게 뜻깊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네. 저 앨범을 하면서 콜드플레이와 U2를 너무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저들처럼 나는 하고 싶어. 진짜 팬이셨구나. 네, 정말 정말 좋아해서 일본 공연을 갔어요. 그때 뒤풀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저 앨범을 중고나라에서 구해가지고 절판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중고나라에 제가 직거래를 해가지고 저 그거 여쭤보려 했는데 직거래 하셨나요? 잘 못 알아보세요. 진짜요? 미개봉으로 직거래를 해가지고 그거를 편지를 막 구구절절 막 번역기를 돌려가며 검수를 받아가며 당신이 없었다면 이 앨범이 태어날 수 없었고 나란 사람이 음악을 이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막 장황하게 담아갖고 전달을 했어요. 네. 진지하게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음악도 계속해서 기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저한테 다음으로 나아가는 힘이 된 것 같아요. 네. 또 이 사진은 어떤? 저건 5집 앨범에 아까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하셨잖아요. 그것도 들으셨어요? 근데 막 익숙한 단어는 아니니까 저건 구조라는 레스큐라는 단어예요. 네. 네. 제가 저때 심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이제 유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 조금은 알겠다. 단초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한 발짝 한 발짝이 너무 험하고 어려워서 생각이 많아져서 좀 다시 쭈르륵 무너지게 된 그 시기 이후에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계속 이어나가다 오니까 또 이런 날이 오게 됐어요.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곡으로. 역주행하신 곡이죠. 네. 어떻게 그렇게 활동을 열심히 다 끝냈는데 그제서야 정말 히트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 사진이 쌀국수 표절 논란. 쌀국수랑 닮아서 네. 쌀국수 표절 논란.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정말 빼다 박은 것처럼 처음 표절 논란 이 키워드가 떴을 때 너무 시겁했거든요. 나 진짜 아닌데? 전 그거에 대한 검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아닌데 하고 눌러보니 이제 쌀국수가 뜨길래 이거 진짜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 이 속재료 색과 조화가 속재료 그만큼 이제 노래가 맛있다. 노래가 맛있다. 노래가 후루룩. 네, 노래가 술술 들어간다. 오. 네, 이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해석이라면 좋아요. 네. 아까 레스큐 앨범 설명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그 전시 말이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네. 그 말이 오늘 전시 주제랑 너무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나만이 나를 구한다라는 이 주제를 오늘 전시에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혼자 싸우는 일이 많고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해외에 나가 있거나 뭐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결국엔 내가 매듭 지어야 하고 시작해야 되고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다라는 걸 항상 새기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저 레스큐 앨범을 준비하면서 좀 그 생각이 더 단단해지고 깊어졌던 것 같은데 슈퍼소닉이라는 앨범이 평단에서 너무나 좋은 평가를 받았고 또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번에 이게 나왔으니까 다음에 뭐가 나올까? 좀 부담이. 네, 이런 부담들이 이겨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말로는 그냥 잘하면 돼, 잘할 거야.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또 잘할 수 있어. 했는데 한 발 내디드니까 땅에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푹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였지?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까지 쭉 가지고 왔던 이런 디스코그래피와 활동들이 진짜 내가 맞았을까? 그냥 누가 만들어준 어떤 모습을 나로 착각하고 살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우울감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알고리즘에 취해서 우주와 물리학을 조금씩 공부를 하게 되면서 세상에는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네. 너무 신기하잖아요. 빅뱅 이후에 그 총량이 계속 똑같다라는 사실이. 이 존재하는 질량. 네, 네. 전체가 어떻게 태어나고 죽고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리사이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항상 해요. 그렇죠. 너무 신기하고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세상에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다. 네. 내가 내 1인분의 몫을 하지 못하면 내가 나를 구하지 못하면 그럼 누군가가 나를 구해줘야 되고 누군가에게 자꾸 전가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바운더리 안에 있어서는 내가 좀 해결을 하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맞습니다. 않으니까.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온 거겠지. 어떠신가요? 자신을 구했던 경험이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되게 그때만큼은 뚜렷하게 나는 것 같은데 사춘기였었는데 그때 제가 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지도 언제 내가 웃는지 행복한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투성이였는데 이거는 누군가한테 물어봐도 알려줄 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스로랑 좀 대화를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종이에 써보기도 했고 근데 좀 적어보니까 좀 그 교집합들이 나오더라고요. 노래, 음악, 글을 쓰는 것. 그래서 그때부터 좀 제 예쁜 부분들이나 좋은 부분들을 보고 좀 사랑하려고 했던 그때 저를 제가 구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전공을 하고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꾸준히 하면서 이 길이 아니면 놓아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아직 저는 그럴 자신은 좀 없고 좀 저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되게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 주제를 보고 사실 그치 내가 나를 구한다가 맞지 였는데 그래서 되게 궁금해요. 뭔가 저도 제 고민을 이겨내고 싶은데 어떻게 스스로를 구하셨는지. 뭔가 저런 기점이 있고 나서 고민이 깊어졌을 때에는 스스로하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나의 감정을 위로해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저는 완전 T인 사람이거든요. 진짜요? 진짜 이런 T인데 F의 화법으로 저를 대해 준 거죠.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너 그렇구나. 지금 그래서 하고 싶은 진짜 말이 뭐야? 라든지 심층 인터뷰를 계속 하다 보니 제 안에 정말 작은 꼬마아이가 있더라고요. 그 꼬마아이를 만나고 계속 인터뷰를 청하는 거죠. 너 왜 그런 마음이 들었어? 왜 이걸 하고 싶었어?
그러면 결국에는 두려움이나 불안 때문이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더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건 다 다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만들어준 거고 진짜 내가 아니라 이건 나의 껍데기만 가지고 한 것 같아. 나는 그게 두려워. 내가 나로 사랑받지 못할까 봐. 이런 대화들이 오가게 되는 거죠. 그럼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티가 설득을 또 하는. 정신 차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사실이 아니야. 네가 너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고 넌 너로 살아왔고 충분히 괜찮아. 이런 이제 대화들을 하게 됐었거든요. 이제 민주 씨에게 어떤 대화법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일단 나만이 나를 구한다라는 건 나를 이제 똑바로 마주할 때, 나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 이제 그게 정말 나만이 나를 구하는 거의 시작점이겠네요. 네. 그러면 스스로를 구해내신 지금의 유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된 것 같고 또 어떤 새로운 카테고리의 어려움이 닥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건 갑자기 앨범 홍보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좋아요. 9월 달에 이제 발매가 되는 정규 앨범이에요. 타이틀곡이 태양물고기라는 곡이에요. 네. 여기서 질문. 네. 태양물고기는 어떤 어종일까요? 저 태어나서 태양 물고기를 처음 듣지만 네. 객관식 혹시 아, 객관식. 1번 고래, 그래 2번 해파리, 3번 개복치, 네 4번 상어, 5번 참치? 일단 5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파리요. 해파리. 네 오,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해파리에 꽂혀서 태양물고기는 sunfish라고 쓰더라고요, 영어로.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태양물고기일까?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적었는데 개복치예요. 아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복치는 엄청 나약한 존재로 알고 있잖아요. 네. 유리 멘탈인 사람을 개복치로 이르거나 그런데 사실은 개복치가 그 모든 것들이 오해이고 개복치의 수명은 길고 이 친구는 해수면부터 심해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엄청 강한 친구네요. 네, 엄청나게 강한 친구고 그리고 바다의 해수면 위에서 일광욕을 하고 아주 심해 깊은 곳까지 내려갈 수 있는 아주 레인지가 넓은 친구거든요. 능력자네요. 네. 그리고 원래 심해 생물들이 약간 발광체거든요. 네. 네. 개복치도 밤이 되면 야광처럼 이렇게 빛을 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저는 바다의 태양으로 부르기로 했는데 바다가 엄청 캄캄하고 어둡고 깊잖아요. 그 안에서도 빛을 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빛으로 주변을 좀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개복치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개복치 같은 사람. 그게 저의 지금 희망사항입니다. 이게 홍보는 아니지만 자칫 홍보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저희가 나눈 주제랑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 같아서 네. 태양물고기 혹시 한 소절만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감사합니다. 저 여기서 처음 부르는 거라. 진짜요? 별일 아닐 거라 했지 반짝여 세상을 비춰기지 않은 약속 태양이 건네줬던 힘 어떤 누구의 얘기도 기꺼이 미소 짓도록 단단한 내가 되기를 하늘 담은 바다처럼 와. 태양물고기 개복치야 힘내. 민정 씨도 강한 사람일 거예요. 개복치처럼 강한 사람일 거고 네. 우리가 하늘이 될 순 없어도 하늘을 담은 바다는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민주 씨의 또 음악 커리어를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은세 씨가 전시회 와주셨는데 네. 잠깐이지만 우리가 되게 깊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좀 저한테는 엄청 힐링됐거든요. 저도 그래요? 엄청 큰 용기를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나한테 생겼던 질문들도 이제는 편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긴 것 같아서 저도 유나님을 배워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을 잊지 못할 거예요. 이 정도. 아 정말로 그만큼 너무 대단한 분이다. 와 동시에 나도 그럼 어쩌면 할 수 있겠다, 이겨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던 너무 좋은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 힘을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되게 제가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너무 해드리고 싶은데 나만이 나를 구할 수 있으니까 뭔가의 생각 정리가 되시고 좋은 기회가 된다면 네, 꼭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복치가 사실 제일 기억에 나요. 네. 개복치는? 개복치는 안 죽는다니까요. 개복치는 오래 살아요.